일본 언론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름 아닌 한국이 일본에 굴복했다는 어이없는 망언 수준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개표가 끝난 이후 일본 언론들은 차기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주목하며 관련 소식을 다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건데요. 공영 NHK는 이날 대선 투개표 소식 이후 지지율로 경쟁을 해온 혁신계 여당 이재명 후보와 보수계 최대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일본에 대한 자세의 온도차도 보이고 있어 선거 결과는 냉각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NHK는 양 후보는 모두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이 후보는 과거 역사에 대해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등 일본의 엄격한 발언이 눈에 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반일 선동뿐만으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맞설 수 없다고 강조해 일본에 대한 자세의 온도차가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까지 이 후보, 윤 후보의 지지율이 팽팽히 맞서면서 역사적인 접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야에 차기 대통령이 판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코로나19 감염자 등 사전투표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일도 전했습니다. 아사히는 코로나19 감염자, 격리자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표 관리가 일부 허술한 경우가 있어 공정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선관위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위 2명 득표가 근소하게 차이가 나면서 역대급 박빙의 승부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감염자들의 투표를 둘러싼 중앙선관위의 대응에 따라 대혼란이 발생하면서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질 경우 개표 결과에 의혹이 생길 우려가 나왔는데 다행히 피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 소식에 일본인들이 오열하며 환호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굴복했다는 어이없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를 서포트하는 역할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누가 당선되든 마찬가지였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본인으로서 경계해야 할 쪽은 윤 쪽이라고 본다. 겉으로는 친일 행보를 하고 있지만 정치치인 만큼 머지않아 국민의 지지가 멀어지겠지. 윤은 반일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 정권이 지탱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큰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히려 국내라고 생각해. 친일 행보에 잠시 주춤하는 것에 속아 안이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를 국민의 목소리로 말려야 한다. 반일에서 시작해 타협을 거듭하며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이겼으니 경우 친일로 시작해서 국내의 맹반발에서 강렬한 반일로 기울게 될 것이다. 친일 행보를 보인 한국 대통령을 무해하게 다루는 것은 대미 대중을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간단한 타협도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어려워진다. 윤이 됐다는 건 일본으로서 매우 슬픈 일입니다. 사과는 원하지만 경제는 떼어놓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애초에 사과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고 경제를 분리해서 곤란한 것은 어느 쪽인지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국의 대응에 많은 일본 국민의 거부감이 있었고 한국민이 확실히 정부의 언동에 주의만 하고 있으면 정부도 성급한 언동 따위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일본 한국은 서로 별로 필요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경사스럽게 당선되었다고 해도 어려운 국면에서 출발하게 되어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매번 적절하게 일본을 엮는 것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누가 뽑히든 한일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억지로 개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일 관계의 영향, 도대체 어떤 영향이? 지금이 가장 적당한 사이가 아닌가. 관계가 나빠져 곤란한 건 마치 일본이라며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듯한 표현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우선 한국이 그동안 일본에 대한 결례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관계 악화를 끝내야 했으나 시행하지 않았으니 관계는 그것으로 종료가 됐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한일 관계의 영향, 반일 자세 그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게다가 국민들에게 더 퍼주기식 대책만을 세우는 거지. 재정 압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어리석군요. 일본은 상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만 한중 우회의 임회상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흥미없어. 다른 사람들 말대로 어느 쪽이든 반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기시다 총리는 마음대로 관계 개선 등을 하겠다고 먼저 쓸데없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든 간에 알기 쉬운 반일만 가득하고 무능한 포퓰리스트가 일본으로서는 대응하기 좋지. 어차피 자살골로 자멸할 테니 내버려두면 된다. 다가와도 문 정권 때처럼 정중하게 무시하면 된다. 그런데 윤이 됐다니 문제다. 3월 1일 윤 후보의 메시지를 읽었던 그 한 사람의 입장은 반일도 용일도 아닌 그 길에 가까운 듯하다. 일본을 비난하거나 이용하려 하기 전에 한국 자신이 발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생각은 훌륭하지만 현실 문제로서 한일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선은 됐으나 윤은 지금의 성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발목 잡기는 불가피하다. 윤 전 대변인의 정권 운영도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가 약속을 먼저 지킬지부터 지켜봐야 한다. 그전까지는 한국이 좌든 우든 믿을게 못 되니까. 어떻든 언제까지나 반일 소재로 모여들거나 용일에 맞춰오는 것과 같은 나라와 관련돼도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것. 그러니 그들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나라와 관계를 강화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나라와의 약속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쉽게 뒤집어버리고 게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 귀결이 없는 채 같은 일이 반복되는 상황. 국익조차 되지 않는 국교는 파기하면 된다는 마음가짐. 매너, 상식, 신중함에 조금도 없고 국제규범도 지키지 못하며 국민의 질 또한 낮은 국가와의 국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국민 감정이나 이해로 따지면 이미 거의 가상 적국이 아닌지. 화를 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자제를 미덕으로 삼는 우리 일본인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민족인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사과 따위는 미래 영겁하지 않고 경제는 완전히 분리하는 게 맞다. 이제 더는 우리 일본의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화근을 남기지 않겠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한 교육이라도 시켜야 하나? 굳이 친일할 필요 없어. 일본의 역사 문제로 사과는 요구하지만 경제는 별개라는 놈들에게는 경제 제재를 가하는 편이 개운하다. 누가 자리를 잡든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국제조약의 준수, 빌린 것은 갚을 것, 이것뿐. 그리고 이 다음에는 향후 1000년간은 볼 필요도 없고 관계없는 일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여당이 이겨서 단교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쉽네. 지금까지 한국의 대선 결과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